안녕하세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치매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등급 진행을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등급 신청부터 최종 판정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장기요양 등급이 어떤 제도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실제 현장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과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나 파킨슨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기준입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65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특별한 노인성 질환이 없더라도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장기요양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방법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접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뽑아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 접수를 택하신다면 대리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등급과 급여 종류입니다. 우선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인 6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등급 숫자가 높다고 좋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1등급과 2등급은 신체적인 도움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거의 어렵거나 완전 와상 상태이거나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1, 2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3등급부터 5등급은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를 같이 보게 되고, 6등급은 인지지원 등급으로 거동은 가능하시지만 인지저하 중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등급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이용이 불가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주 3회 이용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급여 종류입니다. 급여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처럼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시설급여는 요양원처럼 시설에 입소해서 이용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등급 결과와 함께 나오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처음 등급을 받으신다면 보편적으로 재가급여를 받으십니다. 시간이 흘러 요양원 입소까지 생각하고 계신 경우에는 요양원 가시기 한 달 전에는 미리 시설급여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1,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공단에서도 현재 돌봄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결과를 보실 때는 단순히 몇 등급이 나왔는지만 보기보다 어떤 급여 종류로 나왔는지까지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본인 부담률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이지만 일정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15%, 9%, 6%의 본인 부담률로 나뉘게 되고, 시설급여는 20%, 12%, 8%의 본인 부담률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월 한도액을 300만 원 정도 책정해줬다면 그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본인 부담률에 따라 일부 금액만 부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이 15%인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중 15%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게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인 부담률은 재산 상황이나 건강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소득도 영향을 주나요?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나 여러 조건들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은 단순히 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급여를 이용하는지와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등급 신청 이후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는지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셨다면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언제 방문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정 안내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일정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어르신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은 지금 거동이 어떠세요? 혼자 식사는 가능하신가요? 치매 증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식의 현재 상태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위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식사는 혼자 잘하세요. 지팡이 짚고 걸으시고 치매 진단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게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전화를 받는 공단 직원 입장에서는 아직은 혼자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상태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 안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혼자 하시지만 반찬을 계속 흘리시고 수저 사용이 예전보다 어려워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지만 혼자 이동하실 때 불안해서 계속 지켜봐야 하고 낙상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치매 진단은 아직 없더라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 드시는 걸 자꾸 까먹으세요.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시는 증상도 있고요. 이런 실제 생활의 변화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연세가 들면서 당연한 것들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에서는 그 당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변화들을 현재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같이 보게 됩니다. 다음 순서는 방문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긴장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능하면 보호자분께서 함께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현재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보다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문조사는 시험을 보는 과정도 아니고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 공단 직원분이 방문하신다고 하면 평소와 다르게 너무 많이 정리하시거나 어르신 상태를 평소보다 멀끔하게 보이도록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 치매 증상이나 생활습관 문제로 밖에서 물건을 계속 주워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전에 보호자분께서 미리 집안 물건들을 전부 치우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생활 흔적들을 다 정돈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 직원 입장에서는 혼자 계시는데도 청소와 정리가 가능하시구나, 위생 개념이나 생활 수행이 유지되고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조사는 잘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 생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관련 질문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오늘 날짜를 아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억지로 잘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팔을 무리해서 끝까지 들어보려고 한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떠올리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조사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잘 해내는 걸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에는 보호자분께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직접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보니 일상생활의 어려움, 보호자님들의 염려, 이전에 있었던 낙상사고, 반복되는 증상이나 위험했던 상황들까지 현재 생활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정도까지 말해야 하나?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히려 평소 반복되고 있는 어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게 조사관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방문조사를 마치게 되면 공단에서 보호자분께 언제까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번호입니다.
발급 번호는 보통 N1 또는 N5로 시작하는 번호 형태고 먼저 문자로 오고 이후 우편으로도 옵니다. 병원에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이 발급 번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하셨을 때 접수처나 원무과에 발급 번호를 같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은 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들도 있고 직접 인터넷 출력해서 병원으로 가져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전부터 계속 진료를 받아오셨던 병원에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도 기존 진료 이력이나 치료 기록이 있었던 병원은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팡이를 짚고도 이동이 많이 힘드신 상태인데 억지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병원을 방문하기보다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휠체어를 이용해서 내원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구나, 실제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구나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의사소견서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병원에서 처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기존에 드셨던 약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들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만 남게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방문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상담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등급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장기요양 등급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등급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1, 2등급은 그만큼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고 신체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상태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고 높은 등급이 나오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이용 가능한 월 한도액도 3등급에서 5등급보다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등급부터 5등급은 한도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몇 등급이 나왔는지 자체보다 현재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야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치매로 인해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꼭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지면서 근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나 거동이 어려워지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라면 고령 자체로도 장기요양 등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병명 하나보다 현재 생활에서 실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상태인지입니다. 치매 진단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재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요양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서비스와 요양병원은 적용되는 법과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고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즉, 같은 돌봄처럼 보이더라도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이 있다고 해서 요양병원 비용까지 같은 방식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신청부터 판정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혼자 알아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힘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